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약 370여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의 주력 상품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자산운용, 보험사가 파는 622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처음 공시했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8개 손보사 가운데 7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 늘어난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에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0.9% 증가한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수입도 434억 달러로 작년 10월보다 1.5% 늘어나 불황형 흑자를 탈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김장 관련 품목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해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고 전달에 비해서는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해 파가 87%, 배추가 72% 상승하는 등 신선 채소가 19% 올라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창업 공신인 구재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이 그룹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구재상 부회장은 전일 회사 측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회장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자산운용, 보험사들은 622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처음 공시했습니다. 약 37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의 주력 상품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이와 비슷한 은행연금 신탁은 4% 안팎의 수익률을 냈는데 롯데손해보험의 3L 명품 연금보험이 9.53%로 가장 낮았습니다. LIG 손해보험의 멀티플러스 연금보험과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도 하위권이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특성상 판매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다 보니 팔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장기 고객의 수익률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분기마다 공시됩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휴대폰 등 무선 통신기기가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 늘어난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0.9% 증가한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도 434억 달러로 작년 10월보다 1.5% 늘었는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경부는 세계 경기 위축과 환율 하락에도 지난달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건 국내 기업이 선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김장 관련 품목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고 이로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의 2.0%에 이어 2달째 2%대에 머물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고 OECD 기준 근원 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품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공업제품이 2.2%,
전기수도가스가 3.7%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는 달리 1년 전에 비해 파가 87%, 배추가 72% 상승하는 등 신선 채소가 19%나 올라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고자 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탁 후 재임대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 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 살면서 3년에서 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에서 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 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9억 원 이하의 한 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 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입니다. 농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농심과의 제주 삼다수 위탁 판매 협약이 내달 14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농심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농심의 매출 1조 9,700억 원 가운데 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한 1,900여 원으로 특히 음료 제품 판매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음료 부문에서의 위치가 독보적이었습니다. 농심 측은 일단 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이고 백두산 광천수를 들여와 새 생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보도자료에서 출시를 준비 중인 새로운 먹는 샘물은 백두산 화산 광천수로 현재 중국에서 백산수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루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진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짚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이 가장 재밌게 보신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네이버 랭킹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왜 직원 10명 중 3명만 열심히 일할까? 라는 재밌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 직장인들은 10명 중 3명꼴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1년 3분기에 실시된 직무 몰입도 조사 결과 직장인 중 29%만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고 52%는 적당히 일하며 나머지 19%는 적극적으로 게으름을 피운다고 합니다. 한국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빼앗는 기업 문화를 탓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직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역시 기업과 직원의 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2위 보시겠습니다. 창립 땡땡 주년 행사, 왜 하필 11월에만?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겹살 10원 전쟁, 겨울옷 할인 등 업체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11월에는 유독 대형 유통업체들의 창립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3사도 11월 들어 일제히 창립 행사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유독 11월에만 몰려있는 것이 뜬금없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역시나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안 신탁 후 재임대 시행, 아까 MBN 뉴스에서 짚었던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8위입니다. 파나소닉 끝없는 추락, 주가가 37년 만에 최저. 일본의 간판급 전자업체인 파나소닉의 주가가 오늘 장중한 때 19% 떨어진 주당 414엔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3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날 하향 조정된 실적 전망이 투매를 부른 것입니다. 소니, 샤프 등 다른 전자업체 주가도 모두 하락했는데 이 실적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14위, 중국 증시 급등, 2100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21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35포인트 오른 2104선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난달 49.8%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50.2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볼까요?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재밌게 보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추억의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판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 3건 등에 대해서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관할기관인 부산사상구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소녀시대 술자리, 서현재회 전원 참석 화기애애라는 제목의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화기애애한 무대 뒤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면서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소녀시대는 오는 14일에 일본에서 6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5위입니다. 비정규직은 반토막 인생. 비율, 임금 모두 정규직 절반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고 임금 역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빨리 찾아온 추위에 옷차림도 겨울로 바뀌었는데요. 내일은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목도리와 털모자, 장갑까지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11월 1일 NBN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임백천입니다. 내외